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이제 밀라노에 꼭 한번 마지막으로 레슨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레슨을 받으러 밀라노로 안 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후원을 해주실 수가 없어서 난 못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솔직하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는 돈이 없는 것을 뛰어넘을 만큼 음악에 대한 사랑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쨌든 그때는 못 갔고 이제는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밀라노로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이제 자주 잘 받고 그 포프리 사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사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분도 저도 그런 관계 아닙니다. 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은 또 이제 가족들이 또 영국에 있기 때문에 가서 간 김에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하고 여행을 몇 번 가봤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4번? 그런 사이 아닙니다. 계속 오해될 만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늘의 맹세코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사장님은요. 전라도 사투리는 좀 심한데 영어랑 중국말이랑 일본어를 다 합니다. 아주 그 야동도 그냥 봐요. 그냥 일본 야동을 너무 그래서 일본어를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좋다. 지금 젊은 남자분 막 손바닥 치면서 좋아하네요. 막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이야. 자,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강의할 때는 뭔가 나서서 막 하는데요. 강의장만 딱 마치면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는 뭘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숙소를 잡는 거나 차량을 이동하거나 뭐 기차하는 거는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단 모르고 귀찮고 겁이 많아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막 이러는 거. 근데 그분은 엄청 그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제의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번에요, 그 밀라노 갔다가 그 오로라 보실래요? 오로라? 그래서 제가, 오로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 스웨덴이요, 스웨덴. 그 오로라를 봐야 강의가 나와요. 오로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주여행 가실래요? 이 또라이가 이게 또 뭔가 이게 또 상또라이가 이게 우주여행. 예?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 버진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 민간인 항공 우주 여행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2억 5천이면 가요. 한번 가시게요. 우주를 가야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책을 안 보는데 강의가 나오냐? 준비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막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로라를 보거나 우주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로라를 보거나 우주여행을 가거나.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집도 그런 집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칼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행을 가도 가족 여행을 가도 막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뭐 여행지 오케이 옆 동네 오케이 그래. 쫙쫙 조깅 30바퀴 그리고 애들하고 삼각김밥 먹고 막 이렇게 쫙쫙쫙. 우리 남편은 좀 그런 스타일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세 분이 있네요. 다 남편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얼굴로 지그시 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런 걸 그 결혼할 초기부터 잘하셨어요? 네, 자상한 편이에요. 자, 자상한 편이. 첫 번째, 첫 번째로 자상합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여행을 갈 때 이제 점점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하면 괜히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남편이 너무 알아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착착착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포프리 사장님하고 여행 갈 때 약간 습관이 몇 년 전부터 들인 게 워낙 저분이 알아서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오로라 보고 우주여행 가고 뭐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기차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밀라노에 갔다가 저는 레슨을 받고 같이 스위스로 갔다가 그분은 이제 런던으로 가고 전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이렇게 한 건데 간지 이틀 만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태리에서 마약 팔게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이태리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노래만 몇 곡 알지 이태리 말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몇 개 있어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가 뭐예요?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이거 뭐 이런 거 알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태리에서도 되게 영어로 잘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버리신 거예요. 저만 남게 된 거죠. 문제는 밀라노에 있었을 때는 그 후배가 와서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문제는 스위스로 넘어가는 순간이 된 거죠. 스위스는 독일 말이나 불어나 이태리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우물라우트 같은 게 있으면서 여기는 이게 언어가 아니라 그림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 융프라우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교수님, 그 산 중턱에요. 제가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딱 갔는데 이분이 되게 호부가 크셔가지고 아파트형 호텔을 얻은 거예요. 방 2개, 샤워실 2개, 화장실 2개, 거실 큰 거 하나, 테라스 하나. 앞에는 완전 스위스고요. 자, 보기 엄청 좋죠. 근데 저는 이제 혼자 갔잖아요. 하루 저녁 이쪽에서 똥 싸고, 하루 저녁 저쪽에서 똥 싸고, 또 그 다음날 저쪽에서 샤워하고, 또 그 다음날 저쪽에서 또 샤워 한번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3일을 있는데요. 거기 중간 거착지고 거기서 융프라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장님이 엄청 좋아요. 교수님, 거기서요, 스위스에서 스키 타시게요. 보드. 근데 제가 스키랑 보드를 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주도는 눈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눈썰매 타시게요. 그 눈썰매가요, 리프트 올라갔고요. 8km 내려와 버려요. 8km. 그래서 제가, 아니, 모질이야. 무슨 8km. 아니, 800m도 아니고 무슨 눈썰매를 타고 8km를 어떻게 내려가냐. 스위스가요, 내려와 버려요. 8km.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럽 애들 다 와가지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와가지고 스키 타고, 예? 보드 타고 이러는데 아시아에서 온 남자 한 명이서 혼자 리프트 타고 8km 눈썰매. 미친놈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제가 엄청 밝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스 식당에 갔는데 어떤 식당에는 영어로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식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자존심이 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뭐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강사님 이러는데 내가 거기 가니까 이제 언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케찹. 그리고 호텔에서 자꾸 호텔이 좋으니까 타월을 갈아주겠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똑을 하는데 제가 wait please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똑똑하면 excuse me.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뭐야 이거. excuse me?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excuse me? 그러니까 이제 나 쪽팔려. 나 어디 안 나가겠어 나 진짜. 근데 자꾸 사장님은 카톡에 와가지고 융프라우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스위스에 갔으면 융프라우를 가야지. 거기서 호텔에서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밥은 뭐를 먹었냐. 그랬더니 여기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좋은 식당에 가서 그 퐁듀라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치즈를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걸 먹으려는데 그것도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솔직히 좀, 그리고 또 혼자 좀 기분이 완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너를 샀어요. 버너를 사가지고
버너를 사가지고 거기가 이제 저 아파트형 호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이렇게 불 끓이는 게. 거기다가 이제 가져간 라면하고 아침에 뷔페에 가면은 소세지들이 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또 가져오기는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머리를 쓰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내 가방인 것처럼 그 가방 안에 봉지 넣고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소세지를 여기다 다리게 넣은 거야.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자기 방에 와가지고 몽벨에서 산 그 번호에다가 여기 스위스인데 밖에 보면서 아 스위스 저 달력이지 스위스냐 씨. 계속 12월이다 씨. 달력이 1월 2월 3월이 돼야지. 그 제가 이틀을 거기 있었어요. 이틀을요. 그냥 호텔에 가만히 텔레비 틀었는데 텔레비도 재미가 없잖아요. 책도 안 갖고 갔어요.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똥 저쪽에서 한번 싸고 또 이쪽에서 또 한번 싸고 또 똥 또 저쪽에서 한번 싸고 또 이쪽에서 샤워 한번 하고.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요 사람이 좀 성격이 제가 되게 밝은 편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3일 있다 가면 내 인생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마지막 날에 드디어 융프라우로 혼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와 스위스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서 스위스로 올라가는 기차를 탔는데 사람들은 다 스위스를 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원더풀 막 원더풀 스위스 막 스위스 아미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스위스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뭐를 보나 봤더니 노선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 내리면 또 뭐가 문제가 자꾸 불편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거만 이렇게 타고 결국은 딱 내렸는데 눈썰매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썰매 타더라고요. 스키 타고. 다시 호텔로 들어와서 우울한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왜 여기 왔나? 어떤 놈이 여기에 오자고 한 건가? 난 원래 스위스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난 오로라도 볼 생각이 없었는데 난 그냥 밀라노에서 레슨만 좀 더 받고 그 친구랑 재미있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스위스 다 거기 막 스위스 뭐 타불고요 막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림에서 쉬어불게요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장님은 가고 나는 몽벨에서 번호 사가지고 혼자 라면 먹으면서 달력 쳐다보고 있고 스위스 달력 이게 뭔가 그리고 기분도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울한 3일의 끝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날 삶도 여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3시 되고 4시 되는 게 보통인데 너무 슬프게 둘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불의의 사고로 3시 되고 4시 됐는데 어느 날 하나가 된 사람이 있고 또 2개만 된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먼저 저희를 떠나는 건 정말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게 인간 스트레스의 수치에 가장 높답니다. 물론 한국은 예외입니다. 한국은 예외예요. 한국은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해요. 감사하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할렐루야죠. 정말 먼저 가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부모님이 먼저 떠나는 것도 힘들고 더 힘든 건 자녀가 먼저 부모를 앞서서 여행지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행을 되게 야무지게 준비했던 사람이 남고 저처럼 그냥 묻어간 사람이 돌아가면 이 사람은 잠깐 충격을 받고도 언어를 익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포프리 사장님만 남고 제가 한국에 급히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면 사장님은 스위스에서 그 나머지 여러 방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근데 문제는 언어를 모르고 숙기가 없는 제가 남았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너무너무 잘 챙겼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여행지에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부모가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해서 자식은 그냥 묻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먼저 여행지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되게 슬프고 힘들게 됐어요. 왜냐, 자기는 돈도 별로 없고 배운 기술도 별로 없고 인맥도 넓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은, 그래서 그 남자가 선택하는 방식은 저처럼 호텔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 화장실에서 똥 싸고 또 이쪽 화장실에서 똥도 한번 싸보고 저쪽에서 샤워도 한번 해보고 이쪽에서 또 샤워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가진 기질은 이렇게 밝은 기질이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머니들 가끔은 콧구멍에 바람을 좀 쐬십시오. 여성분들 저처럼 집에서 버너에다가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만 너무 살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한테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남편 여행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처음 여행지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겁니까? 언어를 모르는 스위스는 달력일 뿐입니다. 그것도 계속 바뀌지도 않고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전 이제 눈 속에 파묻힌 집을 보면 지긋지긋합니다. 아,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이번 스위스에서 평생 먹을 치즈 다 먹었어요. 치즈랑 감자랑 다 먹었어요. 소세지 비엔나도 안 먹어요, 이젠. 그리고 이제 뷔페집에 가면 항상 내가 뭘 거기다가 몰래 봉지에다가 담아오던 치욕스러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방 안에 갇혀서 밖에 있는 스위스를 보시겠습니까? 삶은 스위스처럼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방 안에 갇혀서 삶을 마감하기엔 심히 아깝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해지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30년에서 40년 남았습니다. 성인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저는 해외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삶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위스에서 내려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한 이제 나는 해외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리고 포프리 사장님하고는 절대 안 온다. 영어를 익히고 나서 난 해외에 갈 것이다. 언어를 모르는 해외는 여행이 아니라 관광일 뿐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삶의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스위스를 그렇게 살다가 이 인생을 살기에는 삶은 너무 아깝고 소중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방 안에 갇혀서 밖에 있는 스위스를 보시면서 괜찮은 곳에 왔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용기를 갖고 그 호텔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2명이 출발했는데 1명이 됐고 3명이 출발했는데 2명이 되거나 1명이 됐다고 해도 힘들지만 잠깐 힘들어 하시고 언어를 배우시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안 그렇고 계속 그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거 잘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음 달에는 뭐 캐나다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좋잖아요. 이렇게 뉴질랜드 가서 또 키위도 따먹어 보시고 캥거루도 타시고 이렇게 좋잖아요. 네, 키위 아니에요? 아무튼 어쨌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용기를 갖고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들, 부모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의 자아가 형성된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 가난하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이 부자입니까? 그럼 저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예? 저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장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장이 어떻게 되든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 사람이 최고의 좋은 사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도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소장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희들 언제 자를지 모른다. 뉴페이스 나 좋아한다. 소장만 바라보고 사장만 바라보고 엄마만 의지하고 남편만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다. 너 때문이다. 사장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 삶이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스위스를 한 장의 달력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여행을 해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삶은 스위스와 같습니다. 골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계곡물도 흐르고 8km짜리 눈썰매도 탈 수 있고 보드도 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면 이 모든 세계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